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별다른 조정 없이 계단식 레벨업을 하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했고,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이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지수도 상승하는 그야말로 미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 가격은 또 역사적 고점 갱신해서 이제 4,22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시장이 매우 강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냉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해서 500포인트를 회복한 뒤 외국인들이 강한 선물 매수에 힘입어 503선, 즉 전일 오후장이 급락 부분을 만회하였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15분간 2천억이라는 절대 적지 않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첫 15분간 900억 넘는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은 자율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후 오전 10시 30분까지 지수가 504선으로 레벨업을 하긴 했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등 아직은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없었죠. 그냥 전일 과도하게 부풀었던 풋옵션 스마일이 살짝 눌리면서 지수가 중심선에 복귀했기 때문에 극외 가격 옵션이 좀 죽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11시 이후에는 1시간 단위로 선물 매수량을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선물은 결국 508선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시장이 그냥 상승하는가 보다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후 1시 50분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수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1조 2천억 넘게 선물 매수를 하자 콜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511.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전일 고점, 즉 이번 주의 박스 상단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당일 선물을 선형적으로 매수한 건 맞지만 오후 1시 40분 이후에 선물 매수에 가속도를 붙인 부분은 현물 마감 동시 효과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청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당일 선물 순매수 미결제 약정은 고작 800여 계약 증가에 불과했어요. 즉 오늘이 외국인 선물 매수는 일중거래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추세 상승을 보고 롱을 쐈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게 볼 것은 며칠 동안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눌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800억가량 들어왔어요. 다만 차익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 외국인들이 일중 선형적 선물 매수를 시작한 장 초반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후 1시 40분 이후 선물 매수에 가속도를 붙인 시점부터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늘린 선물 매수 포지션은 장 마감 무렵에는 잽싸게 청산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을 따라가긴 하겠지만 현물 인덱스를 매수하기보다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서 포지션을 털고 나오기 편한 선물 매수를 선택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현물보다 선물을 선택하고 나중에 시장이 잔잔해질 때 그때 옵션 만기 부근에 가서 바스켓 조정을 하는 게 맞죠. 어제와 오늘이 차이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어제는 개인들이 현물을 아예 매수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상승할 때 매수하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지수가 오전 30분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루 종일 눌리는데도 매수를 안 했다는 것은 의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은 지수가 오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현물을 팔아댔어요. 다만 9,700억이라는 굉장히 큰 현물을 팔아 제끼는 동안 이러한 현물 매도를 잡아먹은 것이 외국인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결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개인이 매도를 잡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의식하고 포지션을 청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900억 넘게 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3,200억가량 매도를 했죠. 이것은 시총 비중만큼 매매한 것도 아니고 롱숏을 했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를 훨씬 더 강하게 털어낸 것이죠. 2023년부터 그 HBM 난리가 났을 때 삼성전자는 철저히 소외되었는데, 이제는 HBM4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칩 메이커들에게 공급할 가능성, 즉 SK하이닉스이 사실상 HBM 과점이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레거시 DRAM 쇼티지, SSD, HDD까지 닥치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마지막 쥐어짜내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강세뷰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물시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 505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아래 크게 흔들리면서 상하단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루 걸러 진폭이 종합주가지수 환산에서 1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도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 상승에 어쩔 수 없이 하단 배리어를 470까지 끌어올렸지만 상단 배리어는 그대로 54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옵션 가격이 해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수가 전일 저점에서 한 방에 전일 고점권까지 도달하는 선물 기준으로 1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이 고작 더블밖에 안 났다는 것은 그만큼 옵션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의 일중 변동성을 고려해보면 위클리 옵션이 등 가격 양합은 먼슬리 옵션에 비해서 오히려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장중에 옵션이 눌렸다가 횡보에 들어가면 시장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눌렸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갭 상승한 증시는 처음 1시간 동안 지난주 금요일이 하락분을 모두 메우자 살짝 눌림이 나왔는데요. 지수 눌림에도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유럽 증시는 고가권에서 박스를 치나 보다 싶었는데 유럽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일중 박스 하단을 깨기 시작했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도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라인메탈과 같은 방산주였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유럽이 럭셔리 주식은 대폭등을 했어요. 오늘 에르메스가 무려 7.35% 상승했고 이하 루이비통, LVMH나 또 캐리잉 이런 것들도 대폭등을 했는데 덕분에 프랑스 세아세 40 지수는 2%가 넘는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트레이더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상반기까지 러우 전쟁 그리고 유럽이 재무장 이슈로 라인메탈 같은 방산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라인메탈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강하다면 다음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면서 럭셔리가 조명을 받았다가 완전히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라인메탈이 쌍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살 밀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럭셔리는 개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에르메스, RMS거든요. 이거 한번 차트를 일봉 보시면 8월 저점에 있었어요, 어제. 그런데 하루 만에 8월 이후 기록한 저점 두 달치 그 박스의 고점으로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시장이 변동성 상승을 의식하는 디스퍼전 장세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채권 시장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급등 이후 사실상 이번 주 내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논팜이 발표되었으나 이 노동통계국이 셧다운으로 일을 안 해서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이번 주 금요일로 발표가 미뤄졌어요. 뭐 그때 일을 벌리려는 건지 어쨌든 채권 변동성 지수는 다시 75포인트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에도 프랑스가 지금 연금 개혁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국채가 강하게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를 좁혔는데 이 점 또한 채권 시장을 좀 안정시킨 재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가 살짝 아래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비달러 바스켓은 주로 아시아 세션에서 주요 지수 선물들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함께 상승했는데요. 다카이치가 지금 신임 총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엔화 위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논팜이 발표될 때 본격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품 시장인데 오늘 골드가 또 1.57%나 상승했죠. 어제 시황 메모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는 지금 8주 연속 주봉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만큼 매수세들이 급하게 매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가 지금 27.12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올해 4월이 트럼프 관세 텐트럼 때 기록한 고점권에 지금 3포인트밖에 안 나왔어요. 목요일까지는 그렇다 치고 금요일에 논밤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골드 일중 흐름 보면 여전히 아시아 세션에서 상승할 뿐 미국 세션에서는 장중 굉장히 좁은 등락만 보이고 있죠. 즉 골드의 상승을 주도한 쪽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 투자자들이라고 보는데 골드 콜옵션 또한 10월 들어서 10배 이상 난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감마 스퀴즈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옵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목요일에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딱 있으면 고점 만들기 좋은 장세인데 목요일에 지금 별 일이 없죠. 그래서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감이 안 잡혀요. 참고로 오늘 금 가격이 4,200달러 넘겼다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그 회사 생활하면서 받은 표창이나 상패 같은 거 이런 거에 붙어있는 금 부치가 모아보니까 한 몇 돈 된다라면서 이걸 갖다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금이 아니라 내 역사고 또 자녀에게 물려줄 건데 그 뭘 파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핵심이 일반인들이 지금 집안이 금부치를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지가 아니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실 꼭지는 우리도 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때죠.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반등을 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렸습니다.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이 공급 과잉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일부 석유 메이저들이 과잉 공급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등 유가의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텍사스 기름이 $60에서 매우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었죠. 이제 $60는 강한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요일까지 기름이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 그 저가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또 스탑로스를 하면서 기름을 밀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못난이 자산이 기름이네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기계적 상승을 해서 미국 본장 개장 직전에는 나스닥 선물 기준 25,0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이는 화요일이 고점마저 돌파한 것인데 그렇게 지수 선물이 1% 이상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변동성은 저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즉 장 초반의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 변동성이 레벨업을 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활시위 당기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장 개장 후 나스닥은 약 15분간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등 지수가 눌리려 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딱 15분만 조정을 받고 이후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본장 개장 1시간 동안 장대 양봉 만들면서 25,11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시가선 25,000포인트만이 아니라 25,115포인트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10월 이후 만들어진 박스 장세의 하단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만약 변동성이 계속 눌리고 있었다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수의 상승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부러진 것은 아니고 1시간 동안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유럽 마감을 기다렸는데요. 유럽 증시는 럭셔리가 강했을 뿐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지수가 눌렸고요. 미국 증시 또한 다우 지수가 첫 1시간 동안 강력한 숏 커버를 보였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전체 지수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장 초반 급등을 해서 전일이 고점 넘긴데도 변동성이 전일 저가는 물론이고 시가조차 깨고 내려가지 않은 것이나 이후 1시간 동안 횡보한데도 변동성이 안 빠진 것은 지금 나타나는 장 초반의 상승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눌리기 시작하자 변동성은 탄력적으로 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장마감 후 한번 그리고 이후에 점심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새벽 한국 시간은 새벽 2시죠. 새벽 2시 이후 15분 동안 또 폭발을 하면서 또 상승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이후 눌린 지수는 이건 약간 오버액션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후 줄기차게 반등을 해서 여하튼 전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일 대비 또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대로 된 변동성 폭발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변동성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뉴스 플로우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가 의외로 50bp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베센트가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시장이 상승 재료가 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뉴스들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시장을 얼마나 움직였는가가 중요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움직인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은 20포인트의 변동성에 맞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고변동성이 나타나면 저가 매수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가권에서의 변동성 상승은 결코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한편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달러가 됐던 유로화가 됐던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 즉 디베이스먼트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직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버블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개별 종목에서는 AMD가 9% 폭등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장중에 61선을 일시적으로 깨는 약세를 보였죠.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를 AMD를 포함해서 브로드컴 등 나머지까지 나눠 먹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AI 하드웨어 라운드 2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진정한 버블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매도를 치기에 딱 좋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가는 것일 수도 있죠. 한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것은 지난달 25일에 기록한 저점에 바짝 다가갔어요. 지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가상자산 급락을 전형적인 러그풀이라고 보는데요.
가상자산이 청산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진 바벨탑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NFT 열풍이 불 때 이건 진짜 너무했다 싶었죠. 가상자산을 갖고 뭐 이것 저것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냉정하게 자문해보죠. 이게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라 해서 뭐 미래 어디다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상자산을 샀느냐? 아니면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내 가상자산을 사줄 바보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산 거냐? 이걸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목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은행 업종들 상당수가 6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나름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오늘 오전 다우지수가 급등하면서 지난 2주간이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지만 딱 1시간만 반등하고는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려줬어요. 그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JP모건이 일봉을 보면 저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이틀간이 일봉을 합치면 고점과 저점이 8% 가까이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제가 아까 에르메스 차트 말씀드렸는데 에르메스 일봉도 지금 하루 만에 뭐 7%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8월과 10월 두 달간의 저점에서 한 번에 고점으로 간 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난폭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의외로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미국 지수가 전일 대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 증시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죠. 시가가 만약에 보합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양 옵션 프리미엄이 크게 빠질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먼슬리 옵션은 글로벌 변동성이 잘 안 빠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클리 옵션으로는 장중에 여러 차례 양매수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 고점 돌파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 그런데 고점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한다? 아니면 고점 돌파한다 하더라도 횡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외의 큰 하락이 나오면서 풋옵션에서 큰 시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심리만 놓고 보면 어떻게든 콜옵션을 포함한 레버리지 롱을 잡을 기회를 노리려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면 전업 투자자처럼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탈탈 털릴 수가 있어요. 전업 투자자들조차 지금 같은 고변동성 장세는 이 보유 종목을 좀 압축하거나 포지션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요. 마켓메이커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가 강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야 되고요. 박스 상단, 즉 512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 열리는 박스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다시 510선 이하로 내려간다면 박스 중간인 505선에서 멈출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500선을 깨고 내려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어요. 진정한 시세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보고요. 철저히 단기 관점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저점을 높이되 고점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은 상승 쐐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진짜 방향성이 다음 주가 되어야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냥 추세선 상단에 도달해서 뭉개다가 이탈하게 되면 순식간에 추세선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리는 거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포지션을 꾹 잡고 롱이든 숏이든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 또한 일봉상 저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크게 터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골드의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골드 변동성이 지난 4월이 고점에 3포인트 남기고 근접하긴 했는데 골드 가격 자체는 주봉상 거의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목요일에는 시장에 딱히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골드가 조금만이라도 쉬어간다. 그러면 변동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변동성이 더 오르려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골드 가격이 한 방에 5%쯤 조정을 받는 황당한 하락이 나와야 되죠. 목요일 당일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금요일에 고점 만들고 급락 전환이 나온다면 골드 변동성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골드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이 시황의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